10시에 하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오셨네요. 그러면 그냥 시작할게요. 뒤에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하던 거는 잠깐 멈추시고요. 제가 설명할 땐 앞에를 봐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앞에를 봐주시고요. 어제 이 회로 그리셔서 시뮬레이션 다 하셨죠? 그래서 파형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세팅하셔서 뭐 트렌, GC도 보시고 트렌드 보시고 AC 개인 페이지 마진도 보셨죠? 어제는 그래프만 확인하고 가셨는데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뭔가 좀 이상했네요. 일단 어제 이거 파형 보셨잖아요. 버티컬, 지금 개인을 클릭하면 왼쪽이 활성화되고요. 위에 거, 결과의 위에 거, 아래 거를 클릭하면 오른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로축이 달라요. 뭐를 보셔야 되는지가. 개인은 왼쪽 DB를 보셔야 되고 디그리는 오른쪽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버티컬을 키시고요. 그래프 쪽에 있는, 여기가 아니라 그래프 쪽에 있는 데를 가셔서 버티컬을 키시면 트레이스가 뜨거든요. 그럼 얘를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면 지금 64 나왔는데 이 정도 나오고요. 개인, 그리고 3dB 여기 보셨던 게 맨 마지막에 있는 밴드위스 3dB라고 돼 있는데 3dB 떨어진 데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64에서 3 빼면 61이죠. 61 가셔서 몇 헤르츠인지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 마진은 0dB일 때 지금 그냥 핏으로 본 건데 정확히 0dB를 찾으시려면 확대하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근데 뭐 지금 정확히 찾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최대한 가까이 갔다고 치면 지금 203 마이크로 dB거든요. 그때가 마이너스 122죠. 180에서 121을 빼시면 됩니다. 50, 뭐 뒤에 있으니까 57 얼마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때 주파수가 이거예요. 유닛 게인 밴드위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알려드렸던 계산기 기능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방법부터 아셔야 되니까 트레이스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그래프만 잘 나오는지 보시고 가신 분들은 한번 비슷하게 나오는지, 이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똑같이 않을 거예요. 정확히 찾아가보면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대충 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오전에 한 1시간? 한 30분 정도는 다른 걸 할 겁니다. 이게 뭐냐, 어제 말씀드렸지만 OPMF 예제로 제가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지금 라이브러리 매니저 창에 맨 위에 보시면 EX OPMF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스키매틱을 그리는 게 아니라 다 드렸어요. 그려져 있는 거를 시뮬레이션만 하셔서 이 OPMF 하나 만들어서 돼 있고요. OPMF 3개 나서 저항 달고 캡 달아서 GM RC 필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LPF 로패스 패스 필터입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게 OPMF니까 OPMF 스키매틱 한번 보시고요. 그걸 가지고 만든 게 필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한번 보시라는 거고요. 쭉 한번 보시면 이게 앰프고요.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커런트 레퍼런스, 볼테이지 레퍼런스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 이제 검은 모드 피드백 회로라고 좀 더 보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은 5TR이죠. 거기서 조금씩 변형된 거고요. 시뮬레이션 세팅하시고 하시는데 계속 모델 라이브러리를 모델지에
스펙터에 코너 뭐뭐뭐라고 되어 있는 파일 쓰셨는데 이거는 공정이 다른 공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쓰시면 안 되고 이 파일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보여드리면 어디 있냐, 지금 풀커스텀 버추소라고 실행 명령어 치신 데 있죠? 거기 가보면 있어요. 이거 레이어 맵 파일 위에 있죠?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섹션은 TTT가 아니라 TT고요. 그 다음에 세팅 어제랑 어제 거 저장하셨으면 그대로 불러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어제랑 똑같이 세팅하시고 런 하시면 DC 뭐 이런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트렌도 확인 가능하시고 AC도 확인 가능하시고 다 보시고요. 얘는 디퍼런셜 OP앰프기 때문에 아웃 뭐 인을 찍으면 아웃을 찍어야 되고요. 인 B를 찍으면 아웃 B를 찍으셔야 돼요.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찍으신 게 좋아요. 그리고 로페스 필터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OP앰프 3개, 하나, 둘, 셋, 저항, 캡 달아서 로페스 필터를 만든 겁니다. 3단짜리거든요. 시뮬레이션 하셔서 V 아웃 시뮬레이션 세팅하는 거 앞에 거랑 똑같고요. V 아웃을 찍으시면 이런 파형이 나올 거예요. 로페스 필터니까 뭐 아까 보셨던 60dB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0dB예요. 여기서 여기 떨어진 뭐 3dB 정도 떨어진 데서부터는 통과를 못하게 하는 필터죠. 이거는 최종만 찍은 거고요. 만약에 앞에 또 있겠죠. 뭐 V1, V2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거기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뒤에 4단을 하나 더 달았다. 그럼 얘 슬로프가 더 기울기가 더 높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3단인데 하나를 더 달았다. 그러면 전력 소모가 더 높아질 거고요. 노이즈도 높아질 거고요. 안 좋아지겠죠. 면적도 레이아웃 그렸을 때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를 좋게 했지만 다른 게 안 좋아진 거예요. 어제 계속 말씀드렸던 트레이드 오프 그거니까 그런 것 알고 계시고요. 일단 이거를 보여드리면 그냥 저랑 좀 다를 거예요. OP앰프 보시고요.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제 하셨던 투스테이지랑 얼마나 좀 다른지 한번 보시고, 이것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OP앰프 심 여시면 OP앰프 시뮬레이션 가능해요. 세팅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필터 여셔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모델 라이브러리 꼭 바꾸셔야 돼요. 잘 세팅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이고요. 만약에 앞에를 찍으면 이 V2 있거든요. V2 옆에 가보면 V1도 있어요. 이거 찍으면 나오죠. 이게 1단, 2단, 3단이에요. 이렇게 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시뮬레이션 하셔서. 이거 뭐 그리실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니까 내가 어제 만든 거랑 얼마나 좀 다른지,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세요. 해보시고 다 되면 이제 어제 하셨던 두 스테이지를 가지고 레이아웃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일단 해보세요. 이거 해보셨죠? 어차피 만드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만 하는 거라서 금방 끝나니까 다 보셨으면 이제 어제 하셨던 거 그 스테이지를 가지고 레이아웃 하는 거에 대해서 하실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몇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제 하셨던 회로가 이거죠. VDD, VDC도 있고 VSOURC도 있고 이렇게 그라운드, GND도 있고 이걸 수정하셔야 돼요. 어제 엔드 그저께 인버터 하셨던 것처럼 VIN 뭐 이런 모양의 포트를 넣으셨잖아요. 그렇게 다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시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바꾸셔야 돼요. 왜 바꾸셔야 되냐면 DRC를 하실 땐 상관이 없는데 LVS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소자들은 LVS에 없어요. 레이아웃에. 당연히 비교를 하면 에러가 뜨겠죠? 포트로만 만드셔야 돼요. 이건 시뮬레이션 하려고 줬던 거고요. 실제로 레이아웃을 하려면 어제 엔드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포트로만 만들고 이걸 먼저 나중에 포심을 하실 테니까 심볼도 만드시고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것도 하나 이렇게 만드셔야겠죠. 나중에 지금은 여기다가 스키매틱을 넣은 거고 나중에는 캘리버로만 하실 건데 캘리버 뷰를 넣어야 되잖아요. 엔드 하셨던 것처럼 어제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 회로를 포트로 인풋, 그라운드, 아웃풋, VDD를 줬던 것들은 포트로 다 바꾸시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심볼도 만들고 똑같이 아까 지웠던 거 넣으시고 지우지 마시고 일단 어제 이거를 해놨잖아요. 카피를 하세요. 뭐 언더바 심이라든가 뭔가 해서 그런 다음에 얘들을 하나씩 여기다 카피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키매틱 간에 카피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카피를 해 놓으시는 게 편하죠. 다시 일일이 넣고 값 바꾸는 것보단 일단은 이렇게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 여기 해놨는데 스키매틱 수정하시라고 포트로 다 바꾸시라고 한 거고요. 스키매틱 간 카피 되니까 하나 만들어서 카피를 해 놓으시란 얘기고요. 심볼도 만드셔야 되고요. 이거 지금 다 핑거를 쓰셨잖아요. 여기도 핑거 썼고 이거 썼고 또 스테이지 쪽으로 핑거 썼고 스키매틱에서는 핑거는 사실 얘가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넷리스트 시뮬레이션을 할 때 넷리스트라는 파일을 만드는데 위스 곱하기 멀티 곱하기 핑거 수해서 토탈 위스만 나오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레이아웃에서 보시면 이따가 이제 이거를 하실 텐데 레이아웃에 보시면 이렇게 다 핑거로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핑거가 1인 거고요. 만약에 핑거를 바꾸신다 그러면 프로퍼티에서 핑거 그냥 2로 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늘어나죠. 그럼 만약에 어제는 계속 이 바디랑 게이트만 연결해주는 옵션을 썼는데 지금 이거 이 경우에는 소스가 그러니까 소스 드레인 소스거든요. 소스끼리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죠. 그러면 직접 연결을 하셔야 되냐?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게 4일 때 이게 소스 드레인 소스 드레인 소스거든요. 그러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하시냐? 간단합니다. SD 커넥션이라는 게 있어요. 소스만 연결하고 싶으면 소스만 선택하면 되고, 드레인만 연결하고 싶으면 드레인만 선택하면 되고, 둘 다 하고 싶다. 그럼 보스 선택하면 돼요. 이 PDK는 소스는 위에, 드레인은 아래로 알아서 그려집니다. PDK에 따라 달라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PDK도 있고요. 드레인을 아래로, 드레인을 위로, 소스를 아래로. 근데 이 PDK는 자동적으로 소스가 위로 그려지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일이 메탈로 그려주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하면 알아서 연결해 줍니다. 소스는 소스끼리, 드레인은 드레인끼리, 그리고 게이트는 게이트끼리. 지금 여기 있는 게 막 핑거 20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일이 언제 다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쓰시면 간단하게 연결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저는 메탈 3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스크린에 보여드리려면 좀 촘촘하게 그려야 돼서 메탈 3까지 쓴 거고요. 메탈 3까지 안 쓰고 뭐 메탈 1이나 메탈 2까지만 쓰겠다 그럼 그냥 띄엄띄엄하게 해서 메탈이 지나다닐 수 있게 라인만 잘 그리시면 돼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메탈끼리 붙이려면 비아라는 것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비아, 메탈 1이나 메탈 2 붙이려면 비아 1, 메탈 2나 메탈 3를 붙이려면 비아 2, 메탈 1부터 3까지 붙이고 싶으면 비아 1, 2 다 있어야 되고요. 그거 단축키 O 눌러서 크레이트 비아 해서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 그리는 방법은 렉탱귤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패스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다 있죠. 뭐 편하신 대로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패스로 그릴 때 장점이 있어요. 뭐냐? 패스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가다가 메탈 2로 올리고 싶다. 스페이스를 누르면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러면 메탈 2로 올리고 싶으면 메탈 2로 눌러서 가보면 비아가 알아서 들어가고 메탈로 올라가죠. 클릭하고 또 가면 돼요. 메탈 4까지 올리고 싶다. 그럼 알아서 올라가요. 메탈 2, 3 다 있고요. 비아도 다 들어가고요. 만약에 다시 메탈 1으로 내리고 싶다. 그럼 또 바꾸면 알아서 내려갑니다. 비아까지 다 넣어줘요. 지금은 패스의 위스가 작기 때문에 비아가 하나씩 들어간 거고요. 만약에 패스의 위스를 지금 이건데 5마이크로로 했다. 그럼 더 두꺼워지겠죠? 그러면 해보면 알아서 비아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로 바뀝니다. 4개, 5개가 들어갔죠? 알아서 들어가요. 그리고 패스로 그릴 때 뭐 가운데에서 할 거냐, 뭐 왼쪽에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세팅할 수 있고요. 편하신 대로 세팅하셔서 쓰시면 돼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옵션 창은 F3키 누르면 나오는 거니까 편하게 쓰시고요. 레이아웃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룰러입니다. 이게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되는지 길이를 알고 싶지 않아요. 거리. K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가 약간 자처럼 변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찍고 두 번째 가보면 거리가 첫 번째 기준점부터 얼마인지 알려줘요. 두 번째 찍으면 남아있고요. 만약에 단축키는 K입니다. 만약에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럼 그냥 선택해서 지우면 되고요.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거가 여러 개일 경우에 하나씩 찾아가서 지우기가 힘들잖아요. 막 이렇게 막 여러 개 있으면 Shift K 누르면 다 지워요. 단축키를 정리해 드린 거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요. 그리고 앰프 이거 이렇게 그리시던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똑같이 그린 거예요. 스키매틱이랑 핑거 쓴 거 똑같이 핑거 10개, 20개 쓰고 다 똑같이 그린 거고요. 똑같이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차이를 보여드리면 얘는 핑거를 안 쓴 거고요. 얘는 핑거를 그냥 쓴 거예요.
스키매틱에 핑거를 안 썼는데 전 핑거를 썼어요. 그리고 위에 뭐 20개 막 이렇게 썼는데 전 그냥 4개로 했어요. 이렇게 해도 특성 잘 나오면 됩니다. LVS 핑거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위스, 랭스, 토탈 위스, 토탈 랭스만 계산을 해요. 잘만 맞으면 신경 안 써요. LVS 다 통과된 거예요, 이것도. 면접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제가 좀 더 잘 보이시라고 해놓은 건데, 예전 교육에 이거를 따라 하시라고 했더니 잘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예 똑같이 그려놓은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도 잘 나와요. 똑같이 하셔도 잘 나오고요. 잘만 하시면 앞에 보이시는 게 프리심, 포심, 게인, 디그리 해놓은 건데 제가 한 거 거의 똑같죠. 보시면 그냥 똑같이 스키매틱에 있는 거 그냥 거의 똑같이 그렸어요. 위치도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잘 하시면. 앰프 예를 보여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은 5TR이에요. 아웃풋, 인풋, 커널테일. 네, 이것도 2스테이지 짜리고요. 이건 다른 분이 그리신 건데 되게 그냥 띄엄띄엄 그렸죠.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잘 나오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보여드리면 이건 디퍼런셜 앰프인데 좀 다르죠. 기본은 5TR입니다. 이것도 2스테이지 짜리고요. 레이아웃 보여드리면 좀 잘 그렸죠. 이거는 되게 이쁘게 이렇게 보시면 대칭입니다. 디퍼런셜로 해서 대칭으로 만든 거고요. 좀 이쁘게 그렸죠. 이거는 이분이 처음부터 이쁘게 그리진 않았을 거잖아요. 당연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시다 보면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만든 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어제 오전에 이론할 때 보여드렸던 이 매그나 0.35 공정으로 만든 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의 레이아웃이고요. 가로가 5000 마이크로, 세로가 4000 마이크로 짜리입니다. 되게 넓죠? 생각보다 되게 그러니까 지금 핏으로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제 레이아웃을 하시는 거 제가 레이아웃 한 거를 넣어볼까요? 얼마나 되는지? 요만해요. 보이세요? 요만해요. 엄청 작죠? 상대적으로 되게 작아 보이는데 지금 이거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이분이. 뭐 물론 혼자 하시진 않았겠죠. 뭐 다 코어를 했던가 아니면 여러 사람이 붙어서 여기는 네가 하고 딴 데는 내가 하고. 제가 설명할 때는 일단 얘기해주세요. 누구나 코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어떻게 이걸 다 그려요. 그죠? 그러니까 다 혼자 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천천히 그리세요. 그냥 익숙해지시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니까.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메탈이랑 비아의 커런트 덴시티라는 게 있는데 지금 DRC 하시면 덴시티 에러라는 게 뜨잖아요. 그게 아니라 메탈의 뭐 위스, 랭스, 메탈의 길이, 그러니까 메탈의 크기, 에어리어,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1 바이 1일 때 1마이크로일 때 얘가 흘릴 수 있는 전류량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mm라면 내가 만약에 3mm를 흘리고 싶다. 그럼 얘보단 4배가 돼야겠죠. 뭐 2바이 2가 된다든가 아니면 1바이 4가 된다든가. 최소고요. 만약에 그거보다는 좀 더 크게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어제 보셨겠지만 모스를 만들 때 막 공정을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뭐 만들고 없애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당연히 내가 그린 레이아웃이 직선으로 그려져 있지만 나중에 만들면 막 깎이거나 푹 들어가거나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런 현상이 잘못하면. 그럼 얘가 내가 딱 3mm를 흐르게 맞춰놨는데
당연히 깎이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그리셔야 돼요. 비아도 만약에 비아 한 개당 1mm를 흘릴 수 있다. 3mm를 흘리고 싶으면 최소 4개. 좀 더 있어야겠죠? 한 2개 정도? 하나, 기본이 지금 거의 대부분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하나로 하시는 건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공정을 진행하다가 얘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얘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더 이상, 2개 이상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얼마나 전류를 흘려주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거 개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 내가 흘리고 싶은 게 1mm가 아니라 10mm인데 한 개에 달아놓으면 당연히 이상하게 나오겠죠. 시뮬레이션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레이아웃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시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 소자가 이런 그래프 어제 보셨고 이런 할 때도 봤잖아요. 이 컷오프, 트라이오드, 세츄레이션. 이 소자가 내가 만든 회로에 있는 소자들이 트라이오드에 있는지 세츄레이션에 있는지 아니면 브렉다운에 넘어갔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리절트의 서킷 컨디션을 보시면 모스의 리니어, BJT의 세츄레이션, 브렉다운에 있는 소자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체크하시고 플레이스를 하면 있으면 뜨고요. 없으면 안 뜹니다. 뭐 그냥 딴 거로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어제 하셨던 엔드 쪽으로 해드릴까요? 이건 DC만 하셔도 돼요. 딴 건 안 하셔도 되고요. 하시면 뭔가가 있다고 떠요. CIW 창이 금방 떴거든요. 보시면 왜 이래? 얘가 좀 이상한데 메시지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브렉다운에 있는 건 없다고. 그럼 세츄레이션에 있는 건 노란색으로 박스가 체크가 됐죠. 안에 가보시면 어떤 소자인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소자들이 그러니까 모스의 경우에 리니어에 있다 라고 보여줘요. 간단하게 서킷 컨디션을 확인하시려면 저렇게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엔드는 뭐 밑에 인이 되면 다 죽고 막 이런 거니까 이렇게 뜨는 거고요. 실제로 해보시면 어제 하셨던 뭐 투스테이지 쪽을 해보시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걔는 문제가 없거든요. 없죠. 둘 다 없다고 떠요. 없으면 세츄레이션도 없고 브렉다운도 없고. 그리고 뭐 노이즈 시뮬레이션도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든 회로에서도 노이즈가 발생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소자가 노이즈를 많이 발생하는지 제일 이 소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어떤 소자들이 노이즈를 제일 많이 발생하고 뭐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냥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밑에 프린트 쪽에 보시면 노이즈 파라미터
노이즈 서머리라고 있거든요. 뭐 체크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몇 개까지 볼 거냐, 그러니까 노이즈가 발생하는 소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것부터 몇 개까지 볼 거냐라는 거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3개로 돼 있는데 뭐 한 10개로 바꾸면 이렇게 떠요. 이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서 노이즈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 순서대로 10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2개예요. 42% 정도, 거의 80% 이상 차지하죠, 2개가. 뭔지 보면 NM3, NM2 보면 얘입니다. 얘가 제일 많이 차지해요. 이 회로에서 노이즈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자는 이거 2개입니다. 만약에 얘를 노이즈를 줄이고 싶다, 그럼 미스 랭스를 바꿔야겠죠. 얘만 바꾸면 되냐? 아니죠. 얘랑 연결된 거를 다 바꿔야겠죠. 그럼 회로가 전면적으로 다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어제 AC랑 트렌, DC 이렇게 3개만 하셨는데 시뮬레이션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하고 뭐도 하고 PSR 보고 뭐도 보고 다 봐야 돼요. 그러면 계속 수정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루 만에 스키매틱 끝내서 넘어간다는 거는 사실 어렵고요. 계속 반복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웬만큼 다 내가 원하는 스펙에 다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의압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쓰시는 게 저희가 드렸던 매그나 3호 PDK잖아요. 이거는 실습 자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이 불가합니다. 근데 뭔가 회로를 만들고 싶으면 PDK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스키매틱도 만들고 레이아웃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못 드리고 케이던스사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글로벌 PDK라고 GPDK라고 있어요. 이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보여드리면 공정이 여러 개인데 180, 60, 90, 60인가 40인가 이렇게 있어요. 일단 저희 EDA 툴 다운로드 받는 FTP에 제가 다 올려놨고요. 아니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따로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배포해도 된다고 케이던스사에서 다 허락을 한 거라서. 케이던스 폴더에 해놨습니다. 공정이 3개 있죠. 180, 45, 90. 이 안에 픽셀 라이브러리, 지금 계속 쓰고 있는 픽셀 라이브러리, 모델 라이브러리, 뭐 룰덱, 대신 여긴 아슈라밖에 없어요. 케이던스에서 만든 거라서. 캘리번 룰은 없습니다. 뭐 다큐먼트 다 들어있어요. 필요하시면 이거 받으셔서 연습하시면 돼요. 대신 저걸 그대로 만들어서 뭐 삼성이나 매그나칩이나 TSMC나 그대로 줄 테니까 만들어줘요 라고 하면 당연히 욕먹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회사에 맞는 PDK를 써야 되는데 이건 그냥 연습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연습하실 때 쓰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고 받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메일 보내시면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수료증이 필요하죠. 수료증을 받으시려면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 지금 다 리눅스니까 그냥 파이어폭스 모젤라 키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마이 페이지에 교육 신청 내역 클릭하시면 오늘 받고 있는 교육, 저는 이제 하나만 뜨는데 뭐 다른 교육을 받으셨으면 다 뜨겠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책 클릭하시면 밑에 강의 평가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뭐 강의 평가
뭐 선택하셔서 점수 주시면 되고요. 의견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 문제 있는데 문제 푸시고 등록 수정하시면 됩니다. 오늘만 가능하고요. 핸드폰으로 하셔도 돼요. 핸드폰으로 하셔도 하실 수 있어요. 수료증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출석이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출장이 있어서 1주나 2주 후에 아마 마이페이지에서 발급이, 직접 발급하시는 거거든요. PDF 파일로 발급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거는 가시기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다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잠깐 가만히 계세요. 이거 보세요. 어제 레이아웃 하시고 DRC 할 때 에러가 되게 많이 뜨셨던 분, 이걸 안 하셔서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죠. DRC 하시기 전에 레이어 맵 파일 물리셔야 된다고. 이거 안 하면 DRC 하실 때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에러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꼭 하시고요. 하셨던 분도 확인하세요. 제대로 돼 있나. 그리고 이 공정은 저항이나 캐패시터를 썼을 때 한 가지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롤 파일에 이게 캡이랑 저항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레이어 맵 파일 물렸듯이 어떤 파일을 하나 물리셔야 되는데, 그 파일은 여기에 있고요. 파일은 명은 이겁니다. 그대로 치시거나 아니면 뭐 그 터미널 창에서 복사 붙이기 이렇게 방법 있죠. 그렇게 하시거나 꼭 쓰셔야 되고,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제대로 똑같이 안 쓰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레지스터는 안 썼지만 캡은 썼잖아요. 캡 하나, CPIP 캡, 폴리캡 쓰셨으니까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LVS가 안 될 겁니다. 아예. 다른 방법은 있는데 뭐 그냥 알려드리려고 해놓은 거고요. 첫 번째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만 해놓으면 알아서 세팅이 된 거니까. 세팅했다고 해서 어떤 메시지가 출력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레이어 맵 파일 물리는 것처럼 그냥 꺼져요, 창은. 그게 다예요. 그리고 오늘 핀 거 쓰셨죠? 스키매틱에 다 핀 거 썼잖아요. 어제 똑같이 했으니까 뭐 10개, 20개 뭐 다 쓰셨잖아요. 나중에 캘리버 PEX 하고 캘리버 뷰 셋업 창이 뜨는데, 여기서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거 이겁니다. 이거를 안 쓰시면 포심 결과가 완전히 이상하게 나와요. 이게 뭐냐, 만약에 레이아웃에 핀 거를 막 쓰셔서 4개를 썼어요. 핀 거를 PX를 하고, 얘를 만약에 안 쓰고 그냥 PX 여기 넘기면 나중에 캘리버 뷰라는 게 생기죠.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생겨요. 만약에 이게 NCH면 NCH 4개가 생겨요. 그럼 얘의 핀 건 어떻게 돼 있냐? 핀 거가 다 4개입니다. 그러면 얘는 4개인데 얘는 16개가 돼요. 4배가 늘어났죠. 그럼 당연히 포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겠죠. 이거를 반드시 쓰셔야 네 개를 했을 때 PX 하고 캘리버 뷰에서 보면 4개가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얘는 핑거가 1입니다. 4개죠? 맞죠? 반드시 쓰셔야 돼요. 저거 안 하시면 결과가 완전하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아까 4개 했는데 얘는 16개 나왔잖아요. 그럼 4배가 늘었죠. 그럼 얘가 1개가 아니라 핑거 쓴 게 지금 소자가 3개인가 4개 이상 많잖아요. 그럼 그 소자들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럼 결과가 완전히 이상하게 나오겠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이거는 이 공정을 쓰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공정과 상관없이 툴의 세팅입니다. 만약에 TSMC 공정을 하셨다, 뭐 삼성 공정을 하셨다, 아니면 뭐 매그나칩 18 공정을 했다, 아니면 뭐 다른 공정을 했다, 상관없어요. 핀걸 썼으면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이건 이거 뭐 이거는 어제 다 하셨던
캘리버가 어레이드 방식이니까 레이아웃 로케이션 방식으로 하는 거 다시 넣는 거고요. 하시고 싶으시면 이거 따라 하시면 되고, 예, 제가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만드셨던 스키매틱을 조금 수정하시고, 심볼도 만드시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세팅하시고, 그리고 스키매틱을 보고 레이아웃을 그리세요. 레이아웃을 그냥 단순히 딱 그리라고 하니까 막막하죠. 소자가 뭐 엔드, 인버터처럼 두 개도 아니고 엔드 하실 때도 좀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파일을 하나 올려놨어요. 지금 아크로벳 리더를 켜놓으신 분들은 그냥 오픈하시면 되고, 안 켜놓으신 분들은 키셔서 오픈하시고, 파일명은 14 레이아웃 올드앤뉴입니다. 클릭해서 여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레이아웃 두 개 있죠? 올려놨어요. 참고하세요. 뒤에 게 스키매틱이랑 핑거까지 다 똑같이 해서 그대로 그린 거고요. 앞에 거는 조금 다르게 그린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하시고, 오늘 어디까지 하시냐면 레이아웃만 그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포심까지 다 하셔서 비교까지 하세요. 레이아웃 그리고 DRC LVS 하는 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포심하는 건 어차피 금방 하잖아요. DRC LVS PEX는 캘리버만 하세요. 아슈라 하지 마시고 캘리버만 하세요. 캘리버만. 네. 일단 다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앞에 레이아웃은 띄워놓을게요. 혹시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제 자리에 오셔서 확대하셔서 보세요.